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그 대법원 판결은요, 세대 합가입니다. 특히 그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세대 합가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요하는 사건이거든요. 즉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임차인의 대항 요건에서 임차인은 말이죠. 대항 요건은 그러니까 전입신고 주민등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고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경매 판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대법원 사건 번호가요 2002다 7075호 판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보면요, 지금 강제경매 채무자가 강제경매의 채무자면요, 그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낙찰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건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즉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선순위 건저당권을 말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그러니까 아마 사건이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낙찰되고 나서 이거 말소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에게 고지를 안 했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유자, 경매부동산 소유자가 이걸 말소시키면서도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자, 결과론적으로 이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되게 되면 이 후순위였던 임차인은 이 말소된 저당권으로 인해서 말소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말소된 거 아닙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이제 탈바꿈한 거란 말이죠. 알지 못한 채 낙찰 대금을 지급했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낙찰자 본인도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 보니까 아이고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그 저당권이 말소가 되었다더라. 그럼 그때 가가 말이죠, 대금 납부하지 않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뭐 취소 신청이라든지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부등본 그 한 통째 발급받지도 않고 말이지, 덜렁 대금 납부하고 나서 말이지, 나중에 보니까 어머야 해가지고 순순히 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알았다. 그럼 가난하게 깨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우닥닥닥 한다 이거지. 근데 어쨌든 이 본건 같은 경우도요, 그냥 어쨌든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액션을 취하긴 취해서 그런데 조금 미진하다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선순위에 대항력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었죠, 그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었는데,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 말소함으로 인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낙찰자가 때로는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 분에 대해서 낙찰자가 손해를 봤단 말이죠. 그럼 이렇듯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점하여서는 채무자, 즉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이거 말소한다 그러면 낙찰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시켰다면은 이 채무자가 민법 578조 제3항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소정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이죠.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건 하나의 관념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는 말이죠, 경매를 자기 집이 경매를 당했어요. 누가 그 경매 부동산 낙찰 받아 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럼 그분들 경매 부동산 소유자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빚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판결문에는 자,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나 낙찰자에게 낙찰자가 손해본 금 얼마를 배상하여 주어라 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경매 부동산에서 소유자였던 그분이 주어라, 근데 나는 돈 없다, 한마디로 배째라 그러면 이게 이 판결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행 판결문이다 그러면요,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돈 얼마를 갚아라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판결문에 표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실현시키려고 그러면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다시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저 채무를 변제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 그러면요 그 판결문은 한갓 뭐 봐가지고 두루마리 휴지보다도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요 민법 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우리 이런 까지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경매 투자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78조 민법 578조입니다. 이거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판결문 내용이 민법 578조에서 사망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망 보니까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대의변제한 것은 어떤 권리상의 흠결하자거든요. 또 채무자가 이를 알고 경매 청구한 때는 경락인입니다.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관념적이고 선언적인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거는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우리 인지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또 법에서 또 판례에서 보니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구나 하면 당연히 내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겠지. 아니올시다. 현실은요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니까요. 그죠? 말짱 꽝이라니까. 그래서 일단 이와 관련된 이게 대법원 그 판결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저 카페에다 자료를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놓도록 하고요. 요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해서 사건 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것도 보면 대법원 2002 가나 다입니다. 2002 다 7만 75호 판결입니다. 판결 해가지고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이더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선을 쭉 그어요. 그어가지고요, 최초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 설정 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 저당권 설정 금액이 3,600이니까 채권액이 3,600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빵원일 수도 있어요. 빵원에서 3,6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에. 따라서 또 두 번째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했는데요. 전세보증금 얼마? 7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정이라는 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는데, 정이라는 분이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더라?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고, 따라서 이게 요걸 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을병, 요건 이제 정의 제3자가요. 요 제3자라고 그러고요. 이제 정이라는 분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낙찰 받고 허가 결정이 나고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은 대금 납부하시오. 여기 대금, 지금 요건 아주 옛날 사건이라서요. 옛날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금 지급 기일이었습니다. 기일. 요 날짜 대금 지급 기일을 딱 지정해 줬는데, 요 사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 대금 지급 기일 한 4일 전에 이 갑 저당권은 말소를 하고 말소 등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정이라는 분이 이 물건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 날짜 법원에서 대금 납부하시오 해서 대금 지급 기일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자 이거죠. 그죠?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게 되면은 어쨌든 등기부등본상의 그 본 사건에 있어 가지고 어떤 권리관계가 변동이 있다더라 그러면요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정 입장에서 보고 이게 뭐야 이거야 하면서 이 날짜 대금 납부를 안 하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사건 같은 게 세대학과인데요. 뭐냐면요, 을이 전입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 설정한 그 뒤에 보니까 여기 또 편의상이 이분은 A라고 하겠습니다. A. 근데 A와 을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지간이에요. A가 남편이고 을이 부인입니다. 그런데 A와 을이 다른 데 살다가 이 집에 들어와 전입신고해서 사는데, 남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인데 남편은
편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집으로 이제 전입신고를 못할 그런 사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남편이 A가 세대주가 되고 부인은 뭡니까? 세대원이 되죠, 그죠? 근데 남편이 이 집에 그 전입신고를 못할 그런 사정이니까 어떤 세대를 분리랍니다. 세대 분리. 세대 분리 해가지고요. 이때 뭐다?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로서 이때 이렇게 전입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남편이 이때 또 그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보, 당신이 또 왔군요 하면서 우리 다시 세대를 합치시다. 이게 세대 합갑니다. 그럼 당신이 세대주가 되고 나는 영원히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세대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본 사건에 있어서 보니까 이 저당권이 이게 말소되었다는 겁니다.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말소되었는 상태에서 보니까 임차인이 요때 임차인 본인이 이때 전입신고했다 손치더라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차인 본인이 이때 전입신고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더라. 어리 누굽니까? 처자 와이프잖아요, 그죠? 그럼 와이프는 이때로 해서 전입신고했잖아요. 그럼 이때로 해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게 없어졌죠, 그죠? 그럼 이 병저당권이 하나의 소멸기준 권력이 되잖아요, 그죠? 병저당권의 소멸기준 권력이 되다 보니까 임차인의 처의 주민등록, 이것도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 요건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 이게 손해배상인 게 집주인이 아마 이걸 갚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갚은 변제를 한 스토리를 보니까 아마 임차인들이 집주인한테 가서 막 방방 떴던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표현이 뭐죠? 당신이 돈 빌리고 말이지 왜 내가 당하냐 해가 그냥 닥달했어.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이걸 말소를 해버렸어. 말소하고 나서 낙찰자한테 통지를 안 했다. 그걸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냥 대금을 납부했다. 이 사람도 바보 멍텅구리지.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면은 어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가 변수가 있다면 반드시 표시가 된다니까요. 이랬을 때 스톱 하면서 나름대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금 납부하라니까 대금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가서 어머야 이런 그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러다 보니까 정 입장에서 봐서는 열받잖아요, 그죠? 아이씨 해가지고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당신이 나 모르게 변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최대 얼마 7천만 원, 최대 7천만 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최대 7천만 원까지 내가 손해를 봤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사님들이 그래, 낙찰자 당신의 주장이 맞다. 낙찰자 당신 모르게 이렇게 변제함으로 인해서 낙찰자 본인이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이 손해배상 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판결 내용입니다. 이 판결 내용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가 손해본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을 회수한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입찰을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죠? 이러했을 때 이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잖아요, 그죠?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물건지는 어딥니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원리죠. 근데 보니까 여기 그 세대 열람 내역서는 어디서 발급받았습니까? 보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 1동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어요. 그럼 이걸로 미루봐 가지고요. 그 전에는요. 그 물건지, 그 경매 물건지 관할 그 동사무소를 반드시 갔었어야 돼요. 가가지고 이렇듯이 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 신청했는데, 이제는요, 그 경매 물건 소재지 동사무소, 주민센터 안 가도 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 가셔가지고요, 내가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데 물건지가 어디야? 파주시 월롱면 덕원리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좀 뭡니까? 세대 열람 내역 신청을 하게 되면요, 전산으로 해서 쫙쫙쫙 뽑아줍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두 번째, 세대 합과는 뭐를 가지고 따지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항상 동영상, 아마 제 동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지겨우실 겁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니까, 그죠? 앞으로 계속 또 하고 계속 할 거예요. 딱 반 잘라요. 좌,
좌우 비교해요. 아주 간단해요. 좌우 비교해요. 사람 이게 보니까 강강대죠. 사람이 뭐 이 강 땡땡 땡땡 돼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전임 날짜가 2014년도 2월 27일이죠. 2014년 그럼 이런 경우 세대 합화가 아닙니다. 여기다 보니까 좌에 조모씨, 우에 조모씨, 전임 날짜 2014년 5월 23일, 2013년 5월 23일이죠, 그죠? 아, 요런 경우는 뭐다? 세대 합화가 아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요, 여기 우측에 보니까 강이 아니고 만약 김모씨로 돼 있고, 이 전임 날짜가 보니까 2014년이 아니고 2013년도 뭐 1월 1일이다. 그럼 뭘 기준한다? 이걸 기준합니다. 우측을 기준합니다. 그 위에 요 사안을 보게 되면요, 제가 보니까 2013년 1월 1일 날 해가지고 김모 씨가 전입신고했고, 그 다음에 2014년 2월 27일 날 해서 요 강모 씨잖아요, 그죠? 강모 씨가 전입신고했다 이거죠. 근데 요 사이에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여기 세대합과다 그러면요, 요때 전입신고한 요걸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요걸 기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요걸 기준합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저당권 갑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한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럼 아, 이분은 뭐다?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구나.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시면서 또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거나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최소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2번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입찰하기 직전에 발급받아 보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다? 내가 낙찰 받았을 적에입니다. 낙찰 안 받 떨어지면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낙찰 받았을 적에는 뭐다 이게? 법원에서 이제 현행 민사 집행법에서 경매가 진행되니까 대금 지급 기한을 지정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대금을 납부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입찰하기 직전에 등본 한번 발급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찰 받았다 했을 적에는 대금 지급 기한,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셔가지고 어떤 등기우상의 어떤 권리관계상에 있어가지고 뭔가 변수가 있는지 그 사실관계를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나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상 이 세대합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대법원 2002다입니다. 75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안종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